안녕하세요. 고스트리텔러입니다. 오늘은 천안 원룸 살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끔찍했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사건인데 어떤 사건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21일 천안경찰서 앞에서 20대 남성이 이끌려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남성은 1994년생 조현진으로 여자친구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였습니다. 그의 무성의한 태도와 비아냥거리는 미소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취재진들이 마스크 벗을 생각 없으신가요? 라고 묻자 그는 안 돼요 라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유가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라고 질문했지만 조현진은 무성의한 태도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일관하며 비아냥거리는 듯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조현진은 천안시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에 들어서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범인으로 그의 범행이 유독 잔혹했기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언론에 비친 그의 태도는 죄책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습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현진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사건의 끔찍함을 낱낱이 고발했으며 조현진은 언니의 몸에 피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1월 12일 밤 9시 40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주택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가 다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경찰차가 가정집 앞에 멈췄습니다. 잠시 후 원룸 화장실에서 칼에 찔린 여성이 발견되었는데 그녀는 이곳에 거주하던 27살의 여성 A씨였습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남성이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하고 즉각 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4시간이 지난 13일 새벽 1시 인근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조현진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조현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경찰이 오피스텔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를 끌고 나왔습니다. 조현진의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무작정 A씨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 A씨의 집에는 A씨의 어머니도 방문해 있었습니다. 조현진은 A씨의 어머니를 마주치자 제 짐 좀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핑계를 댔고 집 안으로 들어온 후 A씨의 어머니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할 말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며 A씨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걱정스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라 생각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할 거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A씨의 어머니는 조현진의 짐을 싣고 갈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조현진이 화장실에서 나와 물을 마시며 A씨의 어머니에게 태연히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후 갑자기 비명이 들렸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 나 죽어. A씨의 비명을 들은 어머니는 놀라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A씨의 비명이 들렸고 엄마, 신고해. 빨리 신고해. 나 죽이려고 해. 엄마, 살려줘. 라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경찰에 신고했고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고 조현진은 어머니를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어머니는 딸 A씨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A씨는 흉기로 복부를 수차례 찔린 상태였고 양손에는 공격을 막다가 생긴 방어흔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흐르는 딸의 배를 꼭 누르며 신고했지만 지혈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옆구리 쪽이 칼로 난도질되어 있었고 피가 화장실 바닥을 가득 적셨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A씨를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로 이미 몸 안에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어머니가 딸의 집에 와 있었던 이유는 조현진이 미리 연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조현진은 따님의 남자친구인데요.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라며 A씨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돈을 흥청망청 써서 빚이 많다며 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조현진과 A씨는 2021년 10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개월도 차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조현진은 별다른 직업도 돈벌이도 없었고 A씨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자 조현진은 A씨의 원룸에 들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A씨의 카드를 사용해 월세, 식비, 자동차, 기름값까지 결제했습니다. A씨는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껴 몇 번이고 헤어지고 싶다는 의사를 비췄지만 조현진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현진은 A씨를 여자친구라기보다 자신의 삶을 해결해줄 대상으로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A씨 어머니에게 제가 A양과 헤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딸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며 가증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부랴부랴 천안으로 왔고 딸을 만나보니 조현진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이별을 굳게 결심한 상태였고 A씨는 조현진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현진은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짐을 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흉기를 구매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9시 조현진은 원룸을 찾아와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검거 후에도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겁을 주면 다시 만나줄 줄 알았다. 흉기를 들고 간 건 위협하려는 것이지 죽이려던 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계획적으로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조현진은 검찰 조사에서 결국 이별을 통보받고 증오의 마음이 들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3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의 악랄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총 21번의 반성문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여자친구가 내 부모님을 욕하고 비난해서 원망이 누적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것은 조현진에 의해 피해자가 죽었다는 점이다. 그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조현진에게는 징역 30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유기징역으로서는 국내에서 최고 형량에 해당하며 1심의 23년보다 7년이 더 늘어난 형량입니다. 조현진은 상고를 포기했고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후 여자친구를 죽인 남자친구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연인을 사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조현진은 사이코패스 검사인 PCLR 평가에서 25점을 받았습니다. 총 40점 만점 중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조현진이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시간은 30년입니다.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던 젊은 여성의 목숨과 맞바꾼 형량이라고 하기엔 여전히 가볍습니다. 반면 딸을 잃은 어머니는 얼마나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어야 할까요? 조현진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연인 간의 폭력과 살인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상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